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20일 월요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월요일 또 첫 출발을 할 텐데 이제 1월도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미국 증시가 또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더라고요. 네. 좀 부럽긴 한데 한국 증시가 그거에 뭐 전혀 지금 미치지 못해 좀 아쉬운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추격하는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현재 뭐 지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한 플러스 20포인트 정도 강세로 좀 출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한 6.8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지수가 방금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89.57포인트 16.83포인트 올라서 0.68%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9포인트 6.65포인트 올라서 0.79%,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비교적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상승 종목이 한 1059개 정도로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정말 어렵게 우리나라 시장 좀 살아났잖아요. 네. 그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역시 오늘도 반도체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확실히 그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급등한 이후로 오늘 1.5% 추가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시가총액 다시 100조 원을 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네이버 주가가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근데 조금 좋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8%나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마 그 포드가 F150 라이트닝 전기차 대량 그렇죠. 감산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뭐 인력 감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생산량도 절반으로 줄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SK온이 연관이 있습니까? SK온에 아무래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에코 프로그램에 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좀 부진하지만 사실 근데 2차전지를 좀 빼면은 다른 업종들의 출발, 특히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오테크닉스가 4%나 올라서 이제 20만 원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랠리 이어지는데 한번 오늘 또 시장 아침에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의 강세 종목이 꽤 많이 보이고요. 뭐 삼성전자 전일에 보였던 4%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1.6%의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의 종목들에 비한다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심축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뭐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니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에도 전기전자 업종에서 엔비디아 향이라고 보여주는 이스페타시스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현재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권에 머물면서 2차전지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에 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유통업종의 현대홈쇼핑이 오래간만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오늘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엇갈리는데 현대차가 소폭의 약세, 그리고 기아는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반도체 업종은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안 오르는 종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급등이냐 급등이 아니냐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오늘 뭐 제주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테크잉도 강세고요. HPSP도 최근에 굉장히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강세고, 뭐 기가버스, 가온칩스, ISC, 뭐 ITM 반도체 등 여러 성격의 종목군들이 모두 강세입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의 에코프로비엠이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융업종의 에코프로도 지금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종목의 약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탄력을 조금 분리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터넷 업종에서는 KINX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커넥트웨이브 같은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이 AI 쪽도 잘 되려면
CXL과 같은 그런 어떤 연결 부분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국내에도 관련 종목군들이 꽤 움직였는데요. 그러면 서버 내 통신, 서버 간 통신, 그 다음에 메모리와 칩 간의 통신 이런 것들도 올라가야 되니까 뭐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도 좀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IT 부품 쪽에서 오늘도 인터플렉스의 급등이 눈에 띄면서 갤럭시 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보면 뭐 거의 반도체의 날이라고 그냥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건 뭐 사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사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를 다 전망하는데도 네. 지금 사실 미국의 빅테크가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걸 네. 올리는 배경이 결국 AI에 있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TSMC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올해 이 성장률을 20%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올해 그렇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게 있나? 이제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밑바탕에는 AI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환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한테도 이게 훈풍이 불었고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총이 또 크기 때문에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쉬운 거는 지난주 후반부터 2차 전지가 증시랑 좀 반대로 네.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좀 하락이 지수 상승에는 어쨌든 조금 이제 그 제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1월은 어쨌든 뭐 하루 뭐 9천억 판 적은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 들어서 1조 원 이상 사고 있는데 네. 거의 삼성전자 위주로 사긴 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오늘도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코스닥 매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 한번 수급 상황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 간 그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창구 기준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바로 삼성전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상탄력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세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신고점에 지금 이미 도달을 했고 거기에서 음봉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포스코홀딩스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봐서 외국인들이 뭐 2차 전지에 대한 강력한 매도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기아와 KB금융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매도가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전체로는 사고 있는데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업종을 사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 여타 업종들은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매도라고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가 나서주고 있지만 그 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도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이쪽도 집중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안 좋으니까 외국인이 2차 전지를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 테크잉, ISC, 가온칩스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업종별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땐 반도체 업종과 IT 부품 업종에 외국인 매물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창구 기준으로 잡히고 있는 매수가 실제 외국인 매수와는 조금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어쨌든 좀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은 매수는 좀 들어오는 편인데 네. 역시 뭐 차별화가 좀 되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거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특히 2차 전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지수 지금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돼 가지고 맞습니다. 보합권까지. 근데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가 지금 시총 1, 2,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기업이 지금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증시에는 약간의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오늘 일단 이제 업종별로 보면 가장 좀 좋은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CXL 관련된 기업들 요새 보면 뭐 제주 반도체가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뭐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갑자기 이제 말쯤에 혜성처럼 나타나 가지고 주가 급등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제주 반도체 전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온디바이스 AI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주가가 제가 봤던 때가 한 8,000원 정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건 사실인데 AI의 이제 중심축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높은 평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도 이쪽 관련된 기업들하고 근데 하드웨어만 가는 게 아니라 AI 챗봇 관련주까지도 그렇죠. 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네이버예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급등은 아닌데 오늘 급등하는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네이버가 한 2%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AI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좀 AI가 보이는데 반면에 오늘은 좀 부진한 게 뭐 해운이나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다소 포진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섹터도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뭐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뭐 1%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지금 대형주들이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0.4%까지 상승폭은 줄었고요. 현재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쪽은 보험업종입니다. 오늘 뭐 리포트에서 보험업종, 손보호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타나고 있던데 일단 1위 종목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보다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같은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뭐 거래의 집중도는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서비스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이버의 상승세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이 안에서는 지금 크래프톤, 넷마블 같은 게임주들도 일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G헬로비전, 카카오, 더존비주원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의약품 업종도 오늘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뭐 삼일제약, 셀트리온, 동화약품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세 보이는 업종은 철강금속과 화학업종이 1%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철강업종은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의 하락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진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진양폴리, 진양산업, 진양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뭐 코스모 신소재, 금양, DS단석, SKC,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다음에 뭐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군들은 뭐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지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운수장비 업종도 약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뭐 태양금속, 인팩, 세론 오토모티브, 서현이와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세 테마는 너무도 뚜렷하게 AI 챗봇, CXL,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HBM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모조리 뭐 3%에서 한 2%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 뭐 PCB, 반도체 재료 이런 쪽의 강세가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뭐 해운주, 지금 페노션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관련돼서는 이란 쪽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또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 이제 장 조정받을 때는 그 뭐 빅텍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해운주 이쪽이 급등했는데 지난 이제 후반부터 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히려 그쪽이 급락을 하고 기존의 AI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요즘에 그 IT 부품 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회사 지난주에 그 인터플렉스가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한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오늘 14% 오르는 거 보면 이 두 개 기업이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FPCB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BH는 사실 좀 그쪽이잖아요. 애플 쪽이고 그렇죠. 이쪽은 이제 주로 삼성향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비전 프로도 또 나왔고 나오자마자 뭐 다 뭐 예약 판매가 또 이렇게 성황리에 또 매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IT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또 XR, VR 관련주들도 좀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좀 급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좀 이게 봤더니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거의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대표 그렇죠. 기업인데 좀 알아보니까 오늘 사실 좀 보고서도 나온 게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이시스 메디칼의 파트너사 중에 사이노슈어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루트노닉이라 그러죠. 이제 어떻게 보면 루트노닉은 이제 레이저로 치료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에 좀 인수되었다라는 그런 좀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JCS 메디칼이 이쪽 매출, 그러니까 이쪽 유통사죠. 이쪽에 좀 보내는 물량이 한 16%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문제는 중국에 지금 포텐젤한 제품을 아마 품목 허가를 대기 중인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루트로닉이 이번에 인수가 되게 되면 결국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JCS 메디칼 판매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네, 물량이 꺾일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요거는 일단 이 다올투자증권의 박정윤 연구원님 제가 보고서를 보고 한번 오늘 좀 왜 이렇게 빠지나 해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 주력 유통사 중에 하나가 결국엔 그 경쟁사에 인수가 됐다는 그런 이제 소식 때문에 좀 향후에 매출 성장이 이거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사실 JCS 메디칼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다른 유통망을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당분간은 부정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일단 오늘 거래가 좀 급증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주중에 좀 이어지고 있던 양상, 클래시스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선 클래시스와 별로 다르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워낙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주봉 기준으로는 이렇게 일정 가격대에 좀 수렴되는 모습이었는데, 악재와 함께 뭐 거래가 오늘 얼마나 붙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급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의 뭐 확인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겠고, 실제로 또 JCS 메디칼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는 맞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3,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오른 그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마진율도 소모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네. 마진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게 뭐 클래시스나 이 종목의 긍정적인 포인트였고, 또 하나의 기대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메이저 시장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이룬 성과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한쪽만 뚫으면 이 성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였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통사가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라서 뭐 관련된 뉴스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질문해 주신 대로 이 단기 충격을 벗어나기에는 아마도 회사의 어떤 강력한 뭐 대응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저도 일단 오늘 아침에 좀 보고서 내용도 있고 해서 이제 네. 워낙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인데 속보가 떴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는 좀 좋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1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마이너스 1% 정도 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20일에서 30일이 수출이 좀 원래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일단 20일까지 데이터는 조금 감소했고, 다만 이제 일평균 수출액은요 2.2%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업일수가 좀 적어가지고 일평균으로는 일단 증가는 맞는데, 전체 그냥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는 지난해보단 좀 감소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1월 말까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제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지만 하이닉스가 여전히 2%. 그러니까 AI 하면 시장은 어쨌든 삼성보다는 하이닉스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2% 더 좀 높은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온갖 파란색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다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총이 15조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5%나 급락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인, 금양 이런 기업들, 뭐 포스코 홀딩스까지 다 일제히 지금 급락세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오르질 못하고 오히려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6%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이게 플러스 난 것도 그러면 좀 대단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에 지금 쏠림이 워낙 강하고, 네. 지금 제약업종에서 HLB하고 CJN이 또 오늘 또 강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쪽이 지켜주면서 만약에 금융과 일반전자가 같이 올랐다면 오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컸겠죠. 네, 그런데 컸을 텐데. 지금 전기전자하고 금융 쪽에서 지금 까먹고 있는 부분을 반도체하고 지금 제약업종이 좀 커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ID 부품도 지금
뭐 약세 전환하는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로직스 지금 강하죠. 인터플렉스 여전히 강세죠. 그다음에 지금 뭐 뉴프렉스 이 두 종목은 뭐 갤럭시 링 효과라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종목의 뭐 절대적인 강세가 어쨌든 시장을 좀 지켜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DNC 미디어가 또 급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서 눈에 띄고 있죠. 거기가 사실 이제 요즘에 웹툰인가요? 그렇죠. 나 혼자만 레벨업인가요? 아마 그 웹툰이었던 걸 같기도 한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네.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는데 근데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죠.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DNC 미디어는 왜 빠지는지는 좀 명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뭐 관련된 자료를 찾고는 있는데 네. 뭐 지금 뉴스로 두드러진 건 아직까지는 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종목상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의료 정밀 기기 중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제이스 메디칼의 네. 급락세.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악재가 나오고 있는 종목에는 매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또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도 되나 네.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우리 시장에 뭐 지금 뭐 댓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섹터를 기준으로 강력하게 롱숏이 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근데 사실 이게 숏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량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갖고 지금, 있는 지금 자기 현재 물량을. 구간에서는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을 뭐 정리하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롱숏을 하려면 정말 팔고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어떤 업종의 그 명암이 너무 이렇게 짙게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 장기적으로 과연 좋은가 싶은 상황이긴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기전자 업종에 버텨주니까 그나마 지수가 아직까지 그러게요. 버티고 있는 네.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낙폭이 좀 깊어지는 종목군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업종 간 분리 양상은 ETF 쪽에서도 트래킹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100의 종목권 흐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추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최근에 보면 미국도요. 그 테슬라 주가 굉장히 약해요. 그 맞습니다. 빅 세븐 중에서 테슬라 이제 애플은 좀 살아났는데 테슬라도 AI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본 이제 본 산업 자체가 전기차다 보니까 그렇죠.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빠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여파가 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총이 제일 크거든요. 이 두 개 업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한쪽은 좋은데 한쪽이 어쨌든 오늘 좀 무너지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가질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슈들 중에서 좀 몇 개 오늘도 제가 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빅4 엔터사 요새 엔터주들 뭐 너무 안 좋은 건 좀 사실인데 네. 그 K-팝 ETF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존에 K-팝 ETF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거기는 인터넷도 있고 몇 개 좀 섞여 있어요. 네, 종목이 많이 섞여 있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건 이제 에이스 K-팝 포커스 ETF라는 이제 이름으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것 같고 특이한 게 빅4 엔터사 비중이 95%예요. 네. 나머지 뭐 큐브나 디어유 또 여기 RBW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좀 추가되는데 그만큼 이게 그래도 전용 ETF가 생겼다는 건 섹터 전체가 그만큼 또 요새 주가는 부진하더라도 네. 산업으로 이제 크게 성장했다는 걸 또 인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 정말 몇 개 없기 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타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날 분야이긴 한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대거 수출이 급증한 게 오늘 뭐 급락하고 있긴 하지만 제이스 메디칼을 축으로 하는 피부미요? 의료기기 수출, 맞아요. 그다음에 중저가 화장품, 그다음에 K-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시장에 무게를 두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음반과 관련돼서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것은 세븐틴이나 작년에 가장 크게 음반을 많이 팔았던 스트레이키즈의 새 음반이 나왔을 때도 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일정 부분에 이제 가치 하락은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JYP나 하이브는 준비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캐치아이나 V차 같은 그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킨 그 K-팝 아티스트들이 만약에 좀 긍정적인 성과를 미국 시장에서 이뤄낸다면 만약에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의 상당 부분 좀 밀려나는 흐름이 있더라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보다 꾸준하게 매출이나 이런 어떤 충성도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일본 시장인데
일본 시장에서도 기존에 이제 니주 하나였다가 이제 뭐 니지, 그다음에 뭐 니지를 또 비슷하게 표방한 그런 그룹들이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JYP는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여전히 뭐 주가는 최근에 많이 내렸지만 대장주는 JYP, 그다음에 하이브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ETF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엔터만 담는다고 하니까 네. 예, 그런 ETF들이 좀 나와서 또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어쨌든 ETF보다 중요한 건 업황이니까요. 업황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언제쯤 발현될지는 좀 우리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샘 올트먼의 이슈가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인가요? 방언한다는 얘기가 좀 네. 있고, 그다음에 자체 칩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 게 너무 비싸니까 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거 같긴 한데 이거 우리나라한테 좋은 뉴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 오전에 뉴스에서도 전해주신 네.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UAE에게 돈 받아서 결국은 뭐 엔비디아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TSMC나 삼성 이런 쪽에 물량을 줘서 뭔가 새로운 칩을 만들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것들을 좀 나눠 가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결과를 우리가 미리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쪽에서의 반격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네. 점은, 뭐 우리가 흔히 롱숏 개념에서 보면 이제부터는 엔비디아 롱 다른 쪽 숏이 아니라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시금석이 되는 게 저는 컴퓨터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제 갤럭시 AI S24의 뭐 AI가 뭐 성능이 괜찮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컴퓨터 쪽에 온디바이스 AI가 저는 더 시금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MD가 관련된 칩을 내놓고 관련된 PC를 내놨을 때 만약에 좀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다면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샘 얼트만이 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이 이제는 정말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이슈들 한번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오늘 좀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약하지만 F150 라이트닝의 어쨌든 감산, 이게 어쨌든 차라리 그냥 그거랑 좀 맞물리잖아요. 그 허츠 기억나시죠? 허츠가 네네. 얼마 전에 갑자기 저도 진짜 정말 놀랬던 게 갑자기 전기차를 매각해서 팔고. 네. 휘발유차 사겠다. 네. 그리고 지금 F150 라이트닝도 포드가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 생산 라인에 있는 인력을 저기 내연기관차로 보내겠다. 네. 이 두 가지가 근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어쨌든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현대차가 그 세계 1위 리튬 회사죠, 간펑 리튬, 중국에 여기랑 4년 계약 맺었다라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중국 다 지금 배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회사랑 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게 밸류체인에 또 이게 부담이 될 건지 그것까지 제가 좀 해석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이게 제대로 어쨌든 이제 보조금 받으려면 중국 광물도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배제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했다는 건 미국보다는 다른 쪽에서는 중국 걸 쓰겠다는 건지 네. 좀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현대차가 뭐 거기다 파는 것만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빼고 여기저기서 다 리튬 쏟아져 나오고 네. 있잖아요. 뭐 태국에서 나온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또 엄청난 태국에서 양의 뭐 맞아. 리튬 발견됐다고 하고, 미국도 얼마 전에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공급망들을 자동차 지수사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가지고 확보하는 게 일단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아마도 그 부분일 것 같아요. LFP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그러면 이 얘기죠. 안에 들어가는 리튬은 최대한 가격이 싼 걸 가져와서 자신들이 생산해내서 저가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밀어내는 전략으로 아마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의 지금 LFP 배터리에 이런 간펑 리튬 같은 것들을 넣어서 아마도 생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라면 뭐 지금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과 상관없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은 어디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슈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혹시 제가 그 일정 한번 이제 오늘은 좀 이번 주에 좀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한번 좀 자료를 좀 만들어봤는데, 일정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주 이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좀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요새 좀 소극적이긴 한데
저 대출 우대금리가 실제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저걸 인하를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 오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국의 게임 규제한,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죠? 게임 규제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날짜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게임 규제안이 좀 강하게 발표가 될지,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해서 좀 완화되는 쪽으로 나올지, 네.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내일은 이제 뉴 햄프셔주, 지금 분위기는 거의 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분위기 자체는. 근데 내일 이제 뉴 햄프셔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1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 25일이 정말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그날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기 네. 때문에 TSMC의 바톤 터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실적을 내주면 추정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예,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원래 적자인데 좀 흑자 쪽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 26일은 이제 이재용 회장 그 삼성물산하고 예전에 제일모직 그 합병, 부당합병과 관련된 이제 1심 선고가 있다고 하니까 저것도 삼성그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의 미국 현지 걸그룹이죠, 비처가 이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저걸 보고 처음에는 V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비처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처. 근데 저는 그냥 이제 발음 그대로 읽어가지고 V차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V차라고. 예, 근데 써있던데. 이름이 비처입니다. 네. 비처. 네. 예, 그래서 꼭 앞으로 말씀하실 때 비처라고 하셔야 됩니다. V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이슈들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정말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따라서 증시가 어쨌든 뭐 위로 더 갈 수도 있고 또 아쉽게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시 반인데요. 저희 잠깐만 광고 보고 와서 또 이따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가 이틀째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2,47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등락률은 크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0.1인데 좀 왠지 느낌이 좀 급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분위기가 썩 지금 좋지 않고, 기분이 뭐 좋지가 않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등락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0.3%니까 좀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뭐 미국 증시의 급등을 전혀 지금 반영을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다만 이제 오늘의 특징은 특정 섹터, 특히 2차 전지가 거의 다 지금 급락 충격을 좀 받으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7월에 2차 전지만 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랑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진 상황인데, 결국 이게 그때는 코스닥을 급등시켜 버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업종이 좀 올라간다고 해도 당분간 만약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우리 한국 증시는 좀 오르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네,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네. 탄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면 더 개별 종목의 단기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 뭐 제주 반도체 뭐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슈를 반영하면서 오르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 종목이 더 밀려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이 밀리다 보니까 그나마 가능성 있는 쪽으로 계속 시장의 수급이 몰려가는 그런 양상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장 포인트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네. 선물지수 동향인데요. 자, 7시간 동안 이렇게 특정 가격대에서 머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보통 선물지수가 변동을 보이기 마련인데 전혀 변화 없이 좁은 가격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구간에서 미결작정이 급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 묶어두고 이 안에서 미결작정은 급감하고 아마 옵션 프리미엄은 대거 빠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바로 5일선, 뭐 지금 이게 60분 선이니까 60분 선 상에서는 61선 구간으로 보여지지만 5일선 구간에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신규 포지션은 늘고 있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요 구간에 머물면서 대고 포지션을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신규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하고 오늘의 하락이 만약에 이 선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반전을 꾀한다면 그러면 뭐 시장은 반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반면 밀고 내려와서 이 가격대까지도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면 결국 다시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움직였던 금요일날 움직였던 이 가격대를 오늘 중요한 지지선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그 포인트는 아마 중국 증시 출발, LPR 발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에서 이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한 333포인트 초반대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느냐를 오늘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뭐 증시가 좋은 출발 자체야 뭐 나쁘진 않았는데 2차 전지의 충격파가 좀 전해지면서 증시의 상승에 또 제동이 네. 걸려버렸고 이거를 일단 반도체 혼자서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금리 인하 네. 이 부분하고요. 이게 과연 나올지 그 부분하고 반도체가 의미 있게 더 상승 탄력 특히 이 코스닥도 중요하지만 삼성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줘야 코스피가 더 강해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이제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2차 전지가 좀 낙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2차 전지 낙폭이 줄어든다면 또 반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결국 이 중국 금리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의 좀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미국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말 1월 들어서 증시가 너무 안 좋았고 좀 힘들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우리가 희망을 좀 봤잖아요. 네. TSMC에. 근데 아쉽게도 이번 초 또 들어와서는 증시가 또 부진의 늪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다시 좀 회복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그 오프닝별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김종희 의원님도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